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포토샵을 열어서 파일로 들어가서 열기 사진을 열어 주셔야겠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4장짜리를 열어 볼게요. 열어서 카메라 롤로 후보정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파노라마 합성을 하신 후에 후보정을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먼저 한번 이렇게 열어서 톤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은 밝은데 이 2장은 조금 어두운 것 같아서 톤 조절을 해볼게요. 동일하게 이렇게 톤 조절을 끝내면 모두 선택 하셔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은 여기 카메라 로우에서 저장하는 방법은 카메라 로우 가장 오른쪽 상단에 여기 네모 안에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뭐 폴더에 넣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장 옵션이에요. 이게 저장 옵션. 위치를 선택하셔야겠죠. 폴더는 파노라마 폴더 제가 선택해 놨고요. 문서 이름은 그대로, 형식 JPEG, 그 다음에 품질도 마찬가지로 최대 해놓고 12로 설정해 주세요. 품질 설정해 놓은 다음에 저장 하시면 이게 모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4장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4장, 3장, 2장, 1장 이제 저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파노라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합성은 파일로 가셔서 자동화에 가신 다음에 제일 밑에 포토 머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포토 머지를 선택하시고 자동 원근 원통 구형 이런 것들인데 처음에는 자동은 그 사진에 맞춰서 알아서 해준다는 의미고요. 원근은 하나 기준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예요. 요 2가지의 차이점을 이제 해볼 건데 그림으로 보시면 대충 알아요. 이거 약간 나비 넥타이 모양이고 이건 볼록볼록한 그림이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제 콜라주는 잘 쓸 일이 없고 구형은 이제 동그란 구형으로 만들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일단 자동을 선택한 다음에 찾아보기 사진을 선택하셔야 하니까요. 아까 요 사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게 새로 저장됐는지 아시기가 어렵다면 제가 그냥 이름 그대로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름 그대로에 다시 1이라고 붙어요. 내가 새로 새로 작업한 사진들은. 그래서 다시 1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시 1을 선택했어요. 다시 1을 선택한 상태에서 열기를 눌러주시고 보시면 이미지 혼합, 당연히 우리 혼합해야겠죠. 그 다음에 비네팅 제거는 그 50mm 이상으로 찍으신 분들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광각 렌즈 50mm 이하로 찍으시는 분들 특히나 아주 광각으로 내려갈수록 비네팅이 가장자리에 어두워지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뭐 기하학적 왜곡 건물 같은 게 이제는 광각으로 찍으면 왜곡이 지죠? 그런 것들도 잡아준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이라고 써 있잖아요. 삼각대 같은 걸로 똑바르게 하늘 부분, 땅 부분을 맞춰서 찍은 게 아니라면 4장이 붙일 때 조금씩 어긋나겠죠. 뭐 4장이나 5장 이상들이 어긋나겠죠. 그 부분들에 어긋나서 비워진 부분에 내용을 똑같이 인식해서 채워준다는 의미예요. 한번 이걸 다 적용시켜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로딩되고 있어요. 저 레이어를 보시면 로딩되면서 하나하나가 뜰 거예요. 뜨고 그것들이 자동으로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얘네가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작업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내장이 알아서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까 내용 인식 채우기, 그러니까 내장이 붙으면서 생기는 공백들에 똑바로 붙지 않으면서 생기는 공백들에 내용 인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우리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선택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어떻게 됐나요? 무슨 둥그렇게 어안 렌즈를 쓴 것처럼 사진이 그 파노라마가 수평이 맞지 않게 작업이 됐죠. 자, 이럴 때입니다. 다시 끄고 작업을 새로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저장 안함, 사진을 껐어요. 파일, 자동화, 포토머지. 이런 경우는 50mm 렌즈로 대장 5장 뭐 이렇게 적은 양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광각 렌즈로 하거나 아니면 왼쪽 편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을 이렇게 평행하게 잡는 게 아니라 둥그렇게 많은 영역을 파노라마로 담을 때 이렇게 그 어안 렌즈 같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원통형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찾아보기, 똑같이 사진들을 선택하겠습니다. 내장이었죠. 열기, 이미지 혼합, 비네팅 제거, 왜곡 교정, 내용 인식 채우기. 자,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이번에 보시면 아까랑은 달리 수평이 맞춰서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원통형과 그 자동, 뭐 표준 이런 거를 표준이 없나요? 다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파일로 가셔서 자동화, 포토머지, 네, 원근, 원통, 구형 뭐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하셔야 해요. 보통은 50mm로 찍은 4-5장의 사진들은 원근이나 자동으로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평이 안 맞게, 그쵸? 수평이 안 맞게 생기는 많은 사진들, 이런 것들은 원통으로 해주셔야지. 원통에 붙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수평이 비교적 맞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된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그쵸? 내용 인식된 것. 근데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워.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저는 자르기를 먼저 하고 내용 인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르기를 먼저 이 상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를, 이쪽 부분은 자연스러웠으니까 굳이 자르기를 심하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자르기를 먼저 일단 해보시고 다시 열어보시면 이 정도. 아주 많이 어색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수평도 조금 맞춰볼게요. 수평을 맞추시려면 자에서 선을 하나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맞추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수평이 맞는지 확인 해보시면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수평 맞추실 때는 자르기 툴로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자리 영역에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동 툴로 가신 다음에 이 자에서 꺼낸 거 치워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완성. 자, 여기서 후보정하는 방법, 아니 후보정이 아니라 저장하는 방법, 파일로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혹은 4분 저장 있으신 분들은 4분 저장 눌러주시고 거기서 파노라마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형식 JPG, 그 다음에
가자, 가자. 엄마도 같이 가야지. 강가 뭐 이렇게 저장 이름을 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그냥 그러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파일에서 자동화 포토머지 그 다음 찾아보기 이번에는 세로로 많이 찍은 사진들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번에는 포토머지로 바로 들어가서 작업을 다 파노라마 작업이 끝난 뒤에 우리가 조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노라마에서 제가 몇 장을 선택했냐면 10장을 선택했어요. 근데 세로로 찍은 10장이에요. 그래도 10장은 굉장히 많은 사진이죠.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열기 원근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붙여주는 의미거든요. 이미지 혼합, 비네팅 제거, 왜곡 교정, 내용 인식 채우기까지 한꺼번에 해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또 작업들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되면서 자동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이제는 AI가 합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내용 인식을 한번 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수평은 맞았는데 왜곡이 굉장히 심해서 모양이 마치 나비, 그쵸? 나비 넥타이 모양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쪼개가지고 50mm 이하로 찍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세로 사진, 가로 사진도 마찬가지고 많은 넓은 지역을 쪼개서 50mm 이하로 찍을 때는 이렇게 포토머지에서 이렇게 원근이나 자동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동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거든요. 이럴 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원통형을 사용해야 한다. 원근을 사용했더니 이렇게 표현이 된 거 보이시죠? 원근법 아시죠? 가장자리로 갈수록 원근법은 왜곡되지잖아요. 가까운 것은 커지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원근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동이나 원근을 많은 양의 사진에 포토 파노라마에 적용시키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저장 안함 누르시고 파일 자동화 포토머지 원통형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조금 전에 했던 그 사진들을 다 쓸 거예요. 10장의 사진들을 원통형으로 열기 10장이 열렸고 이번에는 이미지 혼합, 비네팅 제거, 기하, 왜곡 교정, 내용 인식까지 전부 다 설정해서 확인.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파노라마에서는 50mm 이상의 렌즈 초점거리가 50mm 이상의 렌즈로 4장, 5장 정도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한 바퀴 거의 180도를 도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시지 말고 4분의 1 정도가 겹치게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겹치게끔 뭐 4장, 5장, 6장 정도를 50mm 이상으로 겹쳐서 담아주시면 자동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의 180도를 이렇게 훑겠다 내가 혹은 광각 렌즈로 담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장을 담겠다 이러실 때는 자동을 선택하시지 말고 원근은 더 선택하시면 안 되고 원통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파노라마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하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랑은 달리
그쵸? 나비 넥타이 모양도 아니고 수평도 잘 맞고 이 가장자리를 보면 원금강 효과로 이렇게 건물들이 왜곡되지도 않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주변 주변이 어떻게 채워졌는지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어색한 부분이 별로 없다. 그쵸? 어색한 부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여기 밑에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껐다가 키면 여기가 이어지는 부분이 그죠? 어색하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르기로 가서 그 어색한 부분은 잘라버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뭐 많이 어색한 것 같진 않네요. 그래도 조금 어색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잘라내기 하고 엔터 치시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거든 진행 사항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들은 제 노트북보다 훨씬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은 제가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왜 저렇게 빨리 끝나 하시는 건 편집된 동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사진이 세로로 들어가 있어요. 자, 세로로 들어간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파노라마는 가로, 세로로 보고 싶은 높거나 넓은 긴 영역을 담고 싶은 게 파노라마잖아요. 그런데 가로로 사진을 담으면 한 장, 뭐 두 장, 세 장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로로 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짧은 축이 길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로로 담는다면 여기 높이 축이 요만큼만 되겠죠. 그쵸? 근데 세로로 담았기 때문에 높이 축이 길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장축이 굉장히 사진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짧은 축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진의 사이즈가 용량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노라마는 우리가 조그만하게 보려고 찍는 게 아니라 나중에 크게 혹은 뭐 벽면 같은데 건물 벽면 같은 곳에 길게 정말 크게 인화를 할 수도 있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 풍경은 세로로 쪼개서 담아주시면 되고 세로 풍경은 가로로 쪼개서 담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보정을 조금 해볼게요. 밝기나 색감 보정을 어떻게 여기 조정으로 가셔서 조정해서 골라주시면 돼요. 우리가 뭘 배웠냐면 밝기 대비를 배우셨거든요. 밝기를 조금만 밝게 만들어 볼게요. 대비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대비도 만져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정해 가셔서 이번에는 색조, 채도 가서 색조를 이렇게 한꺼번에 변경시키시면요. 마스터를 변경시키시면 모든 색조가 변경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블 클릭하면 0점으로 돌아가거든요. 내가 변경하고 싶은 채도만, 색깔만 고르셔도 돼요. 저는 파란 계열을 한번 하늘색을 제가 좋아하는 파랑의 색깔로 수정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채도를 빨간 계열의 채도를 조금 빼보고 싶은데요. 그럴 땐 빨강을 선택하신 다음에 채도를 이렇게 낮춰주시면 돼요. 그쵸? 그럼 낮아졌죠? 자,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정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보시면 돼요. 색상 균형, 뭐 생동감 이런 것도 만져보시면 돼요. 생동감 조금 더 올려서 파란 느낌의 생동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채도는 붉은 느낌의 채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붉은 느낌을 별로 살리지 않고 파란 색깔만 생동감으로 살짝 올려주었어요. 자, 이렇게 작업한 거를 이제 저장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파일로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 사본 저장이 있으신 분들은 사본 저장으로 넘어가서 JPG 선택하시고 파노라마 폴더 원하시는 폴더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고 독일 풍경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독일이라고 이름을 정한 다음에 저장. 그러면 사진 용량이 굉장히 커서 이 저장하는 것도 이렇게 로딩이 오래 걸려요. JPG 옵션 당연히 최고로 나오죠. 확인. 자, 그럼 이 밑에 보시면 저장 상황이에요. 지금 10%된 거예요. 99% 저장이 다 완료된 걸 확인하시면 이제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